확진자가 300명을 넘어 2월과 3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7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인 연쇄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는 건 불순 세력의 바이러스 테러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또 보건소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했는데 사실관계에 취재했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예배가 지켜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석 전 지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이웃이 되라. 미국에서 무섭게 감염병이 번지던 초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당부한 말입니다. 대유행 고빗길에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5달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 300명을 넘었는데 자칫 방심하면 좋은 이웃은 고사하고 피해주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로 9시 뉴스 오늘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우선 확진자는 324명 더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315명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최대치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227명으로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고요. 그동안 환자 발생 수가 많지 않았던 충남, 강원, 부산에서도 2자릿수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가장 시급한 게 병상이죠.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74개인데 일주일 안에 30개, 또 2주일 안에 추가로 30개 더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은 아직 672개 여유가 있는데 100개 가까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4곳이 문을 열어서 758명이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가 나온 집단별로 볼까요?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732명, 또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71명, 성북구 체대 입시학원 28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20명 등입니다. 제주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우한울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선 최소 56명이 추가로 확진돼 7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문제는 2차 이상 추가 감염 장소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종교시설과 학교 등 하루 만에 6곳이 추가돼 19곳에서 2차 이상의 감염이 확인됐고 168곳에서 더 있을지 모를 전파 때문에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무관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을 포함해 최소 53명 늘어 지금까지 12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70여 명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노출됐던 분들,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감염 시기에 집회에 참석한 걸로 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분들이 위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 중증으로 악화할 우려가 높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7명 늘었는데 대부분 지난주 확진된 환자들로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 만큼 앞으로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 후 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 중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신규 확진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지만 제주도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전파된 상태.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될지 기로에선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억제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나타날 거라면서도 주말이 지나고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우한솔 기자가 전국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상당수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중대고비로 보고 야외 활동과 모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신자 등 10여 명이 집단 감염된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방역을 위해 교회가 입주한 10층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확진자가 나왔지만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추정 불명입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GPS라든가 나름대로 전반적인 검사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안양의 한 분식집에서 시작된 감염도 역시 경로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닷새 동안 동료와 가족까지 4차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15명을 넘었습니다. 수원의 이 초등학교에선 한 교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동료 교사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결국 개학을 미루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감염된 교사가 부임할 예정이던 다른 초등학교에선 긴급 돌봄 교실까지 취소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오늘 발표한 확진자 124명 가운데 이 같은 깜깜이 감염은 27명으로 22%나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처럼 선별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몇 배는 더 바이러스도 세거니와 또 그 경로를 확인이 안 되니까 몹시도 불안해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말이 2차 감염 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모임과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인데 서울의 확산세를 꺾느냐 여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비장한 각오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교인 명단 제출 거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역 방해 행위의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격히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감염병 관리법 외에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법률까지 적용하고 지자체 힘만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공권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역시 국가 방역 정책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생산은 물론 유포, 확산 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조금 전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오늘도 자신들이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 지금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사랑제일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현재 진입이 막혀 있고 교회 바로 앞도 경찰과 차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경찰 50여 명이 이 길을 따라 사랑교회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저녁 8시 45분쯤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해서 본격적인 압수수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과 교회 방문자 명단,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교회 측이 넘긴 신도 명단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인데요. 앞서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방역당국 관계자 13명이 역학조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밤샘 대치 끝에 결국 오늘 새벽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별 소득 없이 철수했습니다. 네, 오전에 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광복절 집회와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무관하다면서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19가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늘려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특히 정광훈 목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외부 불순분자에 의한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브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사랑제일교회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방역당국이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또 역학조사하는 걸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밤샘 대치 상황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학조사관과 경찰이 교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교인들은 이들을 막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서울시, 성북구 관계자 등 동원된 인원만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역학조사만 해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 기존에 제출받은 교인 명단 외에 각종 교회 행사,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합적인 조사하고 특히 이제 역학조사도 중요하거든요. 감염병 어디가 원인이고 경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전문 역학조사관이 어제 많이 갔어요. 그러나 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며 방역당국과 밤새 대치했습니다. 특히 교회 측이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역학조사관들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시간만 낭비하다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이나 직권 남용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 집회 참가자 현황과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교회 측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숙식을 하셨던 분들, 또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리고 집회 이전에 각종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감염 위험에 노출돼서 시급하게 검사가 필요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 역학조사를 막은 목사와 교회 측 변호사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인들 검사를 강요해 관련 확진자 수를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김진아 기자가 사실관계 따져봤습니다. 배우들의 침방울 속에 건강한 우리 국민 8,600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검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자가 누구입니까? 똑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사랑제일교회만 전수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전광훈 목사 측의 주장입니다. 배우 2명이 확진된 뮤지컬의 관객들은 자가격리도 전수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장소는 감염 확산 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장의 경우 무대와 객석 사이 5m 이상의 거리가 있었고
확진된 배우와 관객들의 동선은 겹치지 않아 배우와 스태프들만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는 접촉자를 가려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부 CCTV는 2대뿐인데 뒷모습만 비추고 있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출입 명부도 정확하지 않아서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단검사 조작 주장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더라도 대부분 민간 검사 전문기관으로 보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사랑제일교회 교인 것인지 검사기관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자 검체가 일단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군가 개입을 해서 결과를 바꾸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확진 비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자의 확진 비율은 19.3%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전 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강남의 한 정형외과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 평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전광훈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 19일 강남구 보건소는 이 병원을 찾아 접촉자 조사와 함께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전 씨가 이 병원에 들른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왔었어요. 19일에 보건소에서 왔다 가셨어요. 전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7일. 보건당국은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이틀 전까지 동선을 파악해 역학조사와 소독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이 병원을 방문한 건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환자가 나온 12일보다 뒤인 15일 또는 16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일요일인 16일에는 병원이 영업하지 않아 전 씨는 광복절 집회 당일인 15일에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광훈 목사님 이거 개인정보라서 몇 월 며칠로 왔다 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병원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 2명이 전 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과정에서 주사실 등 일부 구역이 폐쇄되기도 했지만 어제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서 저희 다시 진료 다시 개시했거든요. 방역 조치하고 바로 다시 저희 그 다음날 바로 오픈했어요. 자가격리 기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 씨. 환자들이 드나드는 병원까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현직 판사인데요. 전라북도 재난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윤덕 기자, 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해당 법원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나온 65번째 확진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모두 미루고 민원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청사를 소독하고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한 데 이어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또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62번째, 63번째 확진자는 전주의 한 교회 소모임에서 전북 6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과 전주에 사는 20대 남성 2명도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전북 지역 방역도 한층 강화됐죠? 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66명 가운데 20여 명이 최근 엿새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전북에 와서 2차, 3차 전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인솔하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명단을 낸 전세버스 인솔자 1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신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나머지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3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모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겼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상황실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는 대전에서도 8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수가 목사와 교인으로 이 가운데는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전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대전에서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들 어떻게 파악된 겁니까? 네,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대전시가 광화문 집회 당시 대전 지역 참가자 현황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대전에서만 전세버스 28대가 동원됐고 831명을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태워줬습니다.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목사나 교인 등 교회 관계자들입니다. 전체 831명 가운데 443명이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세버스 15대에 나눠 타고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3대에는 다른 보수단체 회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7명 가운데 4명이 목사나 교인이어서 대전에서도 그동안 광복절 집회와 교회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연관성이 이번에 실제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네, 대전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회 참가자 가운데 60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최소한 200명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당초 오늘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었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대전 기독교연합회도 지역교회 방역당국에 협조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위기 상황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또 조용한 전파로 급증할까요? 계속.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을 때 이 거리두기 강화된 단계가 전체적인 사회에 적용이 되려면 1, 2주가 필요하고 1, 2주? 그 상태에서 효과를 보려면 다시 1주 내지 2주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짧아도 3, 4주는 돼야지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간에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2주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방역당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 추세대로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대량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고위험군에서의 감염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환자가 늘어나다 보면 다른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 의한 중증 환자들조차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 때도 그 중증 환자들이 참 고민거리였는데 좀 비교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는 그럼 어떤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신천지 당시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그 60대, 70대에서의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그 병상 확보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확진자 중에 중증으로 진행할 사람들을 빨리 분류해서 좀 가까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네, 환자들을 먼저 분류하는 게 좀 급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지금 수도권 이외 지역은 거리두기가 1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들께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넓은 것 같으면서도 이 이동이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한 지역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인 지역에서도 유행의 추이를 잘 보면서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충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심하실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뭐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단계로 올렸을 때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추이나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보면 빠르게 또 그리고 과감하게 3단계로 올리고 추이에 따라서 다시 2단계로 내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방역이 좀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다시 좀 고삐를 잴 수가 있을까요? 7월 들어서 마스크 착용률이 확실히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릅니다. 그 감염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감염이 되고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경각심을 좀 다시 좀 조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 불안감도 커지고 부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기 때문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식당가입니다. 오가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저녁 장사 준비로 바빠야 할 식당가 곳곳이 이처럼 문이 닫혀 있고 문이 열린 식당에는 이처럼 출입 자제 요청문이 붙어 있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인근 상인은 요즘 손님이 뚝 끊겼다며 긴 탄식을 내십니다. 바로 인근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줌들도 그나마 없어서 장사가 안 됐는데 뭐 심각하게 좀 문을 닫아야 할 입장까지도 생각이 되네요. 동네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변을 피하려고 길을 우회하는가 하면 카페나 식당 등 동네 시설 이용 자체가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 다니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죠. 피해서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장갑 끼고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이제는 친구들조차 피한다고 호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친구들도 약간 저를 피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제기한 명도 집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두 차례 명도 집행 시도는 교회 측의 반발로 좌절된 상황. 주민들은 관할구청 등의 의지 부족으로 지금껏 교회가 철거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죠. 이대로 저기하면 주민들이 여기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어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느덧 700명을 넘어선 상황. 확진자 수의 증가만큼이나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한 교회 단체가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대책을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이 잇따르자 교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9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단체는 KBS에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단체는 대면 예배 금지는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데 대해 불복 논란이 잇따르자 교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통로로 지목된 교회가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과 그런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잘 순종해야 할 거고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단 판정을 내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너무 비상식적 사회의 공공선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워낙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독교인이라 죄송하다며 방역 당국의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 신자들을 막지 못했다는 자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면 예배, 대면 집회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들을 향해 교인들이 최근 가장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서울에선 오늘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크게 늘어 역학조사가 바이러스를 따라잡는 데 힘이 붙이는 듯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빼곡히 달렸습니다. 오늘 신고 집회는 40건, 대부분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였지만 실제로 열린 집회는 없습니다. 주말인 내일 10,000명 규모 집회를 포함해 20건이 신고됐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경찰에서 금지 통과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직결 단계부터 차단 제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원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인데 집회에 출동한 경찰 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나올 정도여서 보다 더 강력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일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엔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188명이었는데 불과 열흘도 안 돼 이 숫자가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병실 가동률은 77%로 하루 만에 10%포인트 넘게 올라 쓸 수 있는 병상은 260개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증 환자를 받는 생활치료센터를 2곳 더 늘리고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에도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병상 활용 계획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확진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수도권의 병상이 배정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교회에서는 직접 모이지 않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편법으로 얼굴 맞대는 대면 예배 움직임이 있어서 정부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훈 기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배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피하기 위해 수도권 밖에 있는 수련원이나 기도원 등을 활용한 대면 예배 움직임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교회가 아닌 학교나 직장 등에서 대면 예배를 보는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편법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는데 중소교회들은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일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종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촬영이나 송출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안내하고요. 통신 환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EBS 같은 주요 교육 사이트에 접속할 때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당초 이번 달에서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각 나라가 앞다퉈서 백신을 선점하려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목표로 하되 어려울 경우 집단 면역이 가능한 70% 수준의 물량이라도 우선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의 백신 배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물량 확보를 위한 개별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거리두기로 결혼식 미뤄야 하는 예비 부부들 보도해 드렸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재안 나왔다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예식업 중앙회가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중앙회에 소속된 업체가 전체의 30%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비회원 업체도 중앙회 수용안과 동등한 수준의 조정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다음 달쯤 감염병 확산 상황을 감안한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법원 행정처도 2주 동안의 임시 휴정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빼놓고는 재판 기일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얼핏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각자의 취향을 담은 다양한 마스크가 등장했죠.
여름 더위 탓에 얇은 마스크가 대세인가 싶더니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다시 도톰한 방역 마스크 꺼내 쓴 분이 많습니다. 운동선수와 팬들이 응원의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또 물놀이 공원에는 방수 마스크가 나왔죠. 독특한 개성의 마스크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떠오르는데요. 어떤 모양이건 또 어떤 디자인이건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 쓰는 턱스크, 또 한쪽 귀에만 걸친 귀스크. 주변 눈총 받기 십상이고요. 마스크 써야 할 기간 더 길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위기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역시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간 건 가장 확실한 코로나 대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2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했던 만큼 재난지원금 효과는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 취약계층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도 검토 배경이 됐습니다. 코로나의 확산까지를 고려해서 대응책의 여러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간표도 거론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선 정부가 빚을 내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진해야 하는 건 부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14조 원 넘게 쓰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비용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정부는 전국민 지급 방안에 반대하다가 정치권의 요구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일요일 정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와 수해 대책을 생각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오늘 세 번째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우려했던 만큼의 즉각적인 진료 차질은 없어 보이던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네, 오늘은 일부 전공의들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 집단 휴진에 들어간 건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인데요. 이어 내일은 레지던트 3년 차, 23일부터는 레지던트 1, 2년 차가 차례로 모두 업무를 무기한 중단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간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2차 총파업도 예정됐습니다. 이에 병원들이 외래 예약 환자를 줄이고 수술 일정 조정 등에도 나서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잇따라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짚어주시죠. 네, 의사협회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인력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수를 늘려봤자 수도권과 대형 병원 쏠림 현상만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선 정부에 대해 정책 철회 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정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다만 한방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 문제를 들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요? 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유보한다면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랍니다.
또 한방첩약 급여화 정책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기구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다만 법적 절차 전에 최대한 대화를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예비군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인데 희망자에 한해 원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입소 절차를 밟을 때부터 두 줄로 서주세요. 줄을 맞춰 이동하고 사격 훈련을 할 때도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가지 전투훈련 중 숨가쁘게 뛰다 보면 비말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 실내 강당에 모이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훈련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고심 끝에 올해 계획된 모든 예비군 훈련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한 해 훈련이 모두 취소된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애초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속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훈련 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침을 바꿔 전면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신 인터넷 강의 형식의 원격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인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격 교육을 받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내년 훈련 시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박, 외출, 면회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강화됐는데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 또 지역 박람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지킨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 학생 볼링 대회. 전국에서 온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등이 무리지어 들어갑니다. 많게는 100명 가까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와서 이래 사니까 너무 스커트스러워가 상황이 오늘보다 한 7, 80명 지금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협회 측에 대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여름방학 때만 대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오는 26일까지 예정대로 대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검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는 선수 지도자만 참석을 합니다. 방역 규정에 맞춰가지고 50인 이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대형 전시장에는 박람회가 예정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차려놨습니다. 한자리에 수백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작은 행사까지 금지된 서울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더라도 감염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려합니다. 외부 인사, 특히 수도권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을 안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과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스크, 손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은 행사 주최 측이 방역 강화의 흐름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입니다. 자동차 3,800여 대를 싣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태평양에서 큰 화재 피해를 본 대형 화물선이 지난해 경남 통영으로 들어왔죠. 불에 탄 자동차 폐기물은 모두 국내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대체 이 배가 왜 국내로 들어왔는지,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2월 태평양 한가운데서 불이 난 5만 7천 톤급 대형 화물선. 이 배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자동차 3,800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에 탄 이 화물선은 지난해 국내 한 선주가 수리하거나 고쳐 쓰려고 경쟁 입찰을 통해 35억 원에 인수해 경남 통영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선 내부엔 화재 규모를 말해주듯 자동차들이 완전히 불에 탄 채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폐 타이어와 제동 장치에 구동액 등 불에 탄 자동차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유해성 폐기물인데도 최근 정부의 정식 수입 허가까지 받고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른 수입 허가 대상 폐기물로서 7월 7일자로 공식적으로 폐기물 수입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수입을 위해선 해당 국가, 즉 일본과 관련 절차를 협의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불에 탄 자동차는 수출한 폐기물이 아니라며 관여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고심하던 환경부는 끝내 폐기물 수입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취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배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은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제도적 결함을 빨리 고치지 않는 이상 제2, 제3에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앞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선 국내 하역을 아예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석 달째인데요. 양쯔강 하류 중국의 곡창지대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수확량 감소를 넘어 식량 위기마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안양봉 특파원이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양쯔강입니다. 이 강이 벌써 석 달째 넘치고 있습니다. 강물이 들이친 집은 세간살이 하나 서간 게 없습니다. 홍수로 대피한 사람이 410만 명, 전체 수재민은 6,5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류라고 해서 사정이 다를 게 없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전봇대, 가끔 드러나는 농로가 이곳이 논밭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드론을 최대 높이 300m까지 올려 촬영했습니다. 침수 농경지가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호박과의 열매, 구아로우 과수원입니다. 키운 지 3년 된 구아로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옆 변온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모내기하고 석 달 만에 물에 잠겨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취재진을 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几万亩地吧，有了吧？有了，整个的这全部这整个快包括好几个村，这一块好几个村全部淹完。 중국 당국이 밝힌 침수 농경지는 5만여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농민들은 1모작은 수확기에 쓸려가 버리고 2모작은 이삭이 패자 잠기고 또 3모작은 심을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现在叫我复工复产，我怎么复啊？满地都是草，你需要复工复产，谁听得进去？摆着嘛，一边浇头就好了嘛，就摆着嘛，土地给它换掉嘛。 미국 CNN은 올해 중국 쌀 생산량이 1,1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보도했고 중국 국가식량비축국은 올해 여름 밀 수매가 작년보다 22%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올 들어 14% 급등했고 콩과 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쯔강과 황허 상류엔 또 장대비가 내려 5호 홍수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안우이성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